138페이지죠. 138페이지. 그러니까 이 거짓 진술에 관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이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또 이걸 우리가 모순법이라는데 모순법.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명제는 이제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제나 식을 명제라는데 그 명제를 먼저 참, 우리가 true로, 그리고 거짓은 false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조건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겨. 그러면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거꾸로 이 F라고 해놓고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이것이 거꾸로 참으로 바뀌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 얼른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어떤 문장을 참 또는 거짓으로 시작해놓고 그것이 모순이 생기면 이제 참과 거짓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일종의 여기서 어떤 거짓 진술, 거짓말이 이제 두세 명 이렇게 이상이 나오는 경우 문제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한 명이고 두세 명은 아닙니다. 여기도 거짓말이 두세 명일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 몇 명이 했냐를 따지기는 일일이 따지기가 어려울 때는, 물론 여기도 우리가 귀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 공부를 가르쳐 본 그런 경험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이거로 가능하지만 이거로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를 앞에서 봤던 조건 맞추기 있죠. 조건 맞추기처럼 어떤 표를 만들어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어 갖고 A, B, C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들어간 다음에 자 바로 이제 어떤 A, B, C 진술이 누가 거짓말이 몇 명 일어나는지 이렇게 몇 명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걸 기록하는 거야. 몇 명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거짓말이 한 명이라면 이제 A가 답이고 두 명이라면 B가 답이고 거짓말이 세 명이라면 C가 답이고 이렇게 아무튼 표를 작성한다.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그지 뭐 이런 이론 갖고 모르고 실제로 이것이 문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봐둬야 돼. 그래서 특히 이 거짓 진술은요, 이게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보고 답이 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용은 잘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수리 응용 같은 거는 잘하는 사람이 추리를 못하고 또 추리 중에서도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건 못하다가 또 이걸 유독 잘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그런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IQ랑 다르갖고, 물론 IQ랑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학습 능력과, IQ랑 관련이 있지 몰라도 학습 능력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걸 여러분이 어떤 감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의외로 이것이 답이 금방 보이면, 여러분, 의외로 이런 것에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굉장히 잘하던 사람도 이걸 또 여기 가서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이론적인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죠. 감각이 없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있어서 당연히 맞추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이제 이론적인 접근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존해야 돼. 자, 이건 여러분이 꼭 한번 착실히 그리고 아주 머리를 짜매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한 다음에 답을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세요. 자, 한번 됐습니까?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여기 이제 용속 있죠. 여기 용속 있고 용속과 남진 있죠. 용속과 남진이 여기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용속이는 그지? 이번에 내가 꼴찌다. 남진은 희영이보다 못했다. 희영은 남진과 용속이보다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거꾸로 그죠? 어떤 대치되는 거죠.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용속과 남진과 희영은 이게 서로 모순이 되고 있어. 자, 그래서 만약 이게 참이라면, 이게 모순법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참이라면 나는 남진이 용속보다 못했다죠. 희영이가 제일 못한 겁니다. 근데 용속은 나는 꼴찌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참이라면 이건 거짓이겠죠. 거짓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희영은 남진이 용속보다 못했다고 지가 꼴찌라고 한 거잖아. 근데 용속은 자기가 꼴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거짓이야. 그럼 남진은 나는 희영이보다 못했다. 그럼 이것도 거짓이 되죠. 거짓 됩니다. 자, 그 말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희영이 참이라면 거짓이 두 명 생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 이 네 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 얘기하고 있다 했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얘가 참면은 모순이 생겨. 그래서 이것을 우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지? 이것이 참과 거짓이 바뀐다 그랬잖아. 그럼 이것이 거짓이 되는 거야. 이게 바뀐 거야. 모순법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하는 원리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면 이게 이제 거짓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거짓이니까 이 둘 다 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참이. 나는 남진이 용석보다 못했다. 이게 거짓이니까, 그지? 네, 내가 꼴찌다. 이것도 참이고, 난 희영이보다 못했다. 이게 참이야. 근데 얘는 희영이는 거짓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얘는 참이겠죠. 자, 그래야지 이게 둘 다 참이 이게 거짓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문제 따라서는 여기서 거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희영이죠. 근데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진실을 말할 때,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만 거짓이고 모두 진실을 말할 때, 그때 뭐 2등은 누구냐, 3등은 누구냐, 4등은 누구냐, 이렇게 등수까지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등, 2등, 3등, 4등 이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문제가 좀 진행되면 한 명만 거짓을 얘기하고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진실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실이죠. 둘 다. 용서이 난 꼴찌다. 용서이가 그지? 이것이 꼴찌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남진 난 희영이보다 못했어. 이게 틀렸죠. 이게 맞죠. 그리고 용진은 내가 1등이다. 그러면 이게 용진이죠. 용진. 얘 말이 맞으려면 난 희영이보다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 희영이 있고 여기 남진이 있는 건다. 남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희영이 말은 거짓이 되는 거죠. 나는 남진이 용서보다 못했어. 거짓이죠. 희영이 말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 사람만 거짓을 얘기했을 때 이제 등수는 이렇게 정해지게 돼서 그지? 용진, 희영, 남진, 용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등은 누구냐? 그러면 2등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희영이 2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야. 자, 거짓 진술 여러분이 좀 알 것 같습니까? 이게 귀루법, 모순법이 어떻게 이용한다는 걸 여러분과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도 비슷한 내용이죠. 다음 A 중 오직 한 사람만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찾아내는 사람마다 굉장히 체감하는 난이도가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의외로 답이 쉽게 보이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 이렇게, 그지?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것이 맞으면 저게 거짓이고, 저게 맞으면 저게 거짓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다가 어떤 논리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해야 될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A와 B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만약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이라면 이제 A가 참이고 B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참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모순법이라는 걸 한번 귀루법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A가 거짓말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 얘기한다면 그럼 A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면 B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B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A 말이 거짓말이라면 B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럼 B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기 때문에 폴스, 거짓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오직 한 사람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우린 즉, 그지? A는 거짓의 모순이니까 참이라는 겁니다. 자, 참이니까 그러니까 B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 그치?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이게 A가 참이니까 A 말이 참이니까 B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렇게. 다음에 C의 말이 참면 D의 말이 참이다. 이게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C를 보세요. C. 자, E가 거짓말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 C 말이 만약 참이라면 E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거짓이 될 테고 만약 C가 거짓이라면 이 두 가지 가져갑니다. E가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거짓이니까 이것은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거짓이고 참이면 이게 참이기 때문에 A 말이 참이면 D 말이 거짓이죠. 근데 아까 A 말이 참이었잖아. 그럼 D 말은 뭐가 되죠? D 말은 거짓이 되는 거야. 지금 요게 지금 요거 이제 C를 말하기 때문에 그럼 D 말도 거짓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C의 말이 거짓이면 D 말도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C의 말이 거짓이면 그러면 이 말은 그지? 이 말이 거짓이니까 요 말은 참이 될 것이고 요게 참이면은 A 말이 참이면 D 말이 거짓이니까
거짓이 몇 명 생겨? 2명 생기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모순이 생기잖아. 거짓말이 1명이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지? 이것은 이제 틀렸어.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여기서 C는 참이고 그리고 E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거짓이니까 그지? 이것은 D는 이것은 참이 되는 거죠. 왜 참이냐? 보다시피 여기서 얘는 B말이 거짓이면 C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우하더라면 C말이 참이면 아까 C말이 참이라고 가정했잖아. C말이 참이면 B말도 참이다. B말이 거짓이면 C말이 거짓이다의 대우는 C말이 참이면 B말이 참이니까 아까 B말도 참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TTTTF. 그러니까 A, B, C, D는 참인데 이만 거짓했을 때 이 말이 모두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이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아까 모순 생기는 경우 봤지만 나머지는 한 사람이 거짓이 아니라 그지? 2사람 또는 3사람이 거짓인 경우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 거짓일 경우는 그지? 누구? 2만. 마지막 2만 거짓인 경우 이게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2만 거짓인 경우. 그래서 답은 이것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야. 자, 쉽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 진술에 대한 어떤 귀류법, 모순법을 여러분과 봤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유형. 자, 이것은 이제 조금 좀 달라 보이는데 A 중 한 사람이 S사 공채 합격했다. 합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2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랑 좀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어떤 난이도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어떤 감각적으로 쉽게 찾아낸 사람이 있더라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감각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각보다는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감각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천재형 인간 아니라는 거죠. 천재형은 이렇게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죠, 배울 게 없죠. 자기가 천재니까 모든 사람이 천재인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할 수 있는 흔한 말은 뭐냐면 천재는 교육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은 그지 평범한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제 말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짝지으신 것은 누구? 거짓말한 사람이 2사람이야.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서 합격자는 누구인가? 합격자는 누구인가?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합격자가 누군지 거짓말한 사람이 2사람일 때 합격자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아까처럼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또 그렇게 시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도 답이 맞아. 근데 아까 그 전에 제가 요거 21번 얘기할 때 이런 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 B, C, D, 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지만 시간이 들고 복잡할 수 있지만 답은 확실히 정확하게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야. A, B, C, D, E, A, B, C, D, E. 여기서 A, B, C, D, E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합격자가 누군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합격자가 A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합격자가 A라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제가 한 가지만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럼 합격자가 A라면, 자, 합격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A가 합격자라는 가정을 생각해. 그럼 A 말이 B가 합격했어. 거짓이죠. A가 합격자인데 이렇게 있잖아. B 말 D가 합격했어. 이것도 거짓이죠. 거짓. 이제 거짓이야. 근데 C는 E가 거짓말했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E한테가 내가 합격했어. 그럼 얘도 거짓이죠. 얘도 거짓이야. 그러면 C, E는 거짓말 얘기했군. 그럼 이게 참이잖아.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합격했어가 왜 거짓이죠? A가 합격했다 지금 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이야. 거짓말 얘기했어. 그러니까 참이야. B가 옳게 말했군. 아니죠. 이것도 거짓이야. 그래서 만약 여기서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2사람이라 했잖아. 2사람. 그러니까 여긴 거짓말하는 사람이 4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A가 합격자면 거짓말이 4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문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4사람이다 그러면 A가 될 수도 있어. 물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확답을 못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다음에
B, C, D, E가 각각 합격자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몇 명이 참말, 몇 명이 거짓말 얘기하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냥 여러분이 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답이 보인 사람이면 다행이고, 그리고 항상 이거보다 더 훨씬 복잡해요. 표가 그저 뭐 7개, 8개 되면 답도 안 보여.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이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그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은 누구이고 합격자는 누구인가? 그지 계속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봤습니까? 자, 같이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자, B가 합격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말에 B가 합격해서 이건 맞죠, 그지? 맞습니다. 이렇게. B는 D가 합격해서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 C 말은 일단 2부터 하는 게 낫죠. 내가 합격해서 이것도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러면 C 말이 맞겠죠. 2가 거짓말하고 했어, 이게 맞잖아. 바로 D는 B가 옳게 말했어. 자, B가 아까 F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짓이 몇 명이죠? 하나, 둘, 셋이죠. 이 조건이 맞지 않죠? 거짓을 두 사람만 얘기한다 해서. 자, 아까 네 사람이라서 안 됐잖아. 그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죠? 이제 C로 들어갑니다. C. 그러니까 좀 빨리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늦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자, 다음에 C가 들어갑니다. C. 자, C가 합격자로 보세요. 그럼 D가 합격해서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B가 합격해서 거짓이고 D가 합격해서 이것도 거짓이죠. 거짓. E는 내가 합격해서 이것도 거짓이죠. 거짓. 이건 해보나 마나죠. 이제 거짓이 3명 나면 안 되잖아.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게 패스. 자, 그 다음 이제 E를 해보세요. D를 해보세요. D. B가 합격해서 이것은 거짓이죠. D니까 이게 거짓이 되는 거. 여기서 B는 뭐죠? B는 D가 합격해서 이게 참이죠. 참이야. 참. 다음에 이제 내가 합격해서 이것도 이제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가 옳게 말했군. 그럼 이것도 거짓이죠. 거짓. 옳게 말했군.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다시 D는 B가 합격해서 거짓. D가 합격해서 참. 옳게 말했군. 그지? 이게 틀린 거죠. 이게 F가 아니라 참이죠. 이게 참입니다. 고치고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죠. 여기 거짓이니까 참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는 옳게 말했군. B 옳게 말했죠. 참이죠. 참.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거짓을 누가 했어? 2명 했죠. 2명. 2명 했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것은 A와 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죠. 그때 합격자는 누가 되는가? 합격자는 D가 되는 거죠. D. 문제에 따라서는 합격자를 구할 수 있다. 합격자는 D, A, E 거짓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앞에 거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표를 작성함으로써 풀어볼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의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제 거짓 진술 문제가 3개뿐이 없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 반 말고 이제 직무능력 기초반이 있죠. 그것이 목요일날 3, 4, 5교시로 2, 3, 4 교시라는 거.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한 NCS 영역을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수리랑 추리를 하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문제를 그저 한 10대 문제를 풀어봅니다. 10대 문제를 풀어. 네, 10대 문제 중에서 제가 이제 한 문제만 한번 교재 없지만 거기서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그제 접근할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3사람이 있다. 각각은 이제 국회의원과 이제 교수와 신부다.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은 항상 거짓말 얘기하고 신부는 늘 진실 얘기하고 교수는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지 이것은 진짜 와닿는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들의 신분을 물었다. 이들은 다음 보기와 같이 대답했다면 3사람이 직업이 올바르게 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걸 어떻게 알아? 누가 국회의원인지 교수인지 그리고 신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 3가지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누가 신부고 누가 국회의원이고 교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린 국회의원은 뭐죠? 항상 거짓. 국회의원은 항상 거짓. 그리고
신부는 항상 진실, 교수는 진실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어. 자, 좀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접근해 볼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신부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실. 이게 이제 객관식인 성질을 이용하지 말고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제 이걸 하나씩 대입해 보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걸 버려도 되는데, 물론 이거를 문제를 답을 찾는 요령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 집어넣어보고 이제 아닌 걸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공부할 때는 이제 원칙적인 방법으로 해줘야죠. 자,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풀 건데, 사람마다 좀 푸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신부는 늘 진실을 말하니까 이거를 여기서 신부가 맨 왼쪽이라고 가져갑니다. 그럼 신부 말이 어떻게 되죠? 맨 왼쪽 사람이 신부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여기 될 수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 있는 세 가지 과정이 나오잖아. 이게 사실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신부가 이쪽 왼쪽이라면 가운데 사람 교수라고 해줘. 가운데 사람 교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가운데 사람은 나는 국회의원이다. 근데 교수는 참도 거짓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알 수 없지만, 자, 오른쪽 사람은 뭡니까? 난 교수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쪽 사람이 난 교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죠. 근데 국회의원은 항상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에 모순이 되잖아. 지금 이 상태가 오른쪽 국회의원이 나는 교수가 아니란 말이 맞단 말이야. 근데 항상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에 모순이 되니까, 그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안 돼. 이런 경우는 나올 수도 없죠, 그지? 신부 말이 옳으면 가운데 사람이 교수여야 될 텐데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럼 가운데 사람 신부를 본다면, 그지? 이렇게 한 칸씩 하니까, 그러니까 신부 말에 의하면 오른쪽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나오죠. 그럼 얘가 국회의원이야. 그럼 아까랑 똑같이 오른쪽 사람 난 교수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또 아까 국회의원은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럼 이제 답은 이제 겨우 결과 나왔네. 이게 신부죠, 신부가 됩니다. 신부. 자, 신부라면 이제 이때도 두 가지겠죠. 여기 교수랑 국회의원이 되고, 여기 국회의원이랑 교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신부. 이렇게 이런 두 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경우 신부일 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국회의원 위주로 보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자, 왼쪽 사람, 얘가 국회의원이라면, 가운데 사람은 교수야. 그럼 얘 말이 맞죠? 맞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틀려버리는 거야. 국회의원은 거짓말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가운데 사람은 어떨까요? 얘는 오른쪽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이게 거짓을 얘기한 거죠. 오른쪽 사람이 국회의원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답잖아. 교수는 그때, 가운데 사람 교수다. 이 사람도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교수, 국회의원, 신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좀 알겠습니까? 모순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거짓 진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많이는 몇 문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3문제다 요까지 따지면 이제 4문제 정도뿐이 못 풀었지만, 워낙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것이 변별력이 있는 것이라서 좀 더 정확하게 푸느냐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4번부터 하겠습니다.